번째 발표자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최형국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랜 시간 자리에 앉아 계시느라고 힘드셨죠? 저도 무지 힘들었습니다. 몸을 간단하게 한번 풀고 갈까요? 무예에서 나오는 동작들 응용해서 제가 무예 체조를 계속 보고 중에 있거든요. 한번 마이크로 한번 갈게요. 엄지손가락 떼시고 최고를 옆으로 되셨죠? 그 다음에 그대로 끌어안으세요. 되셨죠? 손이 밑으로 넘어갑니다. 손가락 잡았잖아. 잡았죠? 목을 당기세요. 어깨가 빠져나오고 되시나요? 자, 반대손 최고예요. 옆으로 그 다음에 잡고요. 밑으로 잡아서 때리세요. 한 30초 정도 당기셔야 합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방금 하신 체조가 무예를 응용해서 체조로 만드는 작업 그리고 그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좀 이따 바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무임서기 시범단에서 시범 공연 하신 거 보셨죠? 네, 저도 한 20년 넘게 시범단에서 활동하다가 이제는 승진을 해서 상연출로 그다음에 현재는 전시 교육 담당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접니다. 말 달리면서 활을 쏘고 그다음에 빗속에서 쌍병을 들고 화성행공 정리 신풍로에서 시범을 보인 지 이제 칼 잡은 지 내년이면 30년입니다. 난 긴 세월, 오랜 세월 수련 속에서 살았습니다. 단순히 수련만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쓴 책들입니다. 다른 거 14권 썼고요. 무예사 관련, 군사사 관련 논문 40여 편 발표했습니다. 웬만한 연구진 분들보다 열심히 1년에 논문 2편, 단행본 1편 꼬박꼬박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조 무예와 평화다, 무예동 통지 완전 번역한 책입니다. 4년 걸렸습니다. 지원금 단 한 푼 없이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으로 혼자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롯데 주판문화재단에서 상을 주셔가지고 상금이 2천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 박수 한번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기뻤었는데 그런 등등등. 저는 무예 속에서 건강을 찾습니다. 무예는 전쟁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강화되고 발전합니다. 그런데 무예는 평화를 가장 갈망하는 인간의 몸짓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화의 몸짓을 가장 애처롭게 꿈꾸기 때문에 가장 전투적인 모습이 무예 안에 남겨 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을 제대로 풀어간다면 평화의 모습 또한 무예 안에서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무예사 공부를 계속하고 역사학에서 제 1호 박사입니다. 무예를 가지고 체육학에서는 박사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무예를 인문학적으로 도대체 어떤 인문학적 마인드를 가지고 무예가 당대 만들어지고 현대까지 오게 됐는가 그러한 공부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것 중에 킹덤 혹시 보셨나요? 넷플릭스 보셨던 분 손? 별로 없으세요? 외국인 분들이 좀 많으시네요. 저 작품 제가 무예사 보증자문 군사사까지 진행한 작품이고요. 영화 안시성, 그 다음에 순수의 시대, 영화 호공 등등등 여러 작품들, TV 드라마 작품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름 미디어와의 소통의 부분들, 그리고 현재는 몇몇 게임 업체들에서 지금 모션 캡처 진행하고 한 3년 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칼을 제대로 소비하는 게임이 오픈될 예정입니다. 콘솔 게임입니다. 제가 오늘 본질적으로 얘기할 것들은 수원 화성과 무예라는 관계, 특히 무예 도고 통치라는 책입니다. 앞에 작가님께서 소개하셨는데 그 진성의 컬렉션에도 실은 무예 도고 통치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35회 예, 무예 도고 통치가 성경석 배우님이 소개를 해주셨죠. 1997년도에 수원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그리고 무예 도고 통치는
2017년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됩니다. 이 부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북한의 제1호 세계 기록유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존재를 하는데 약간의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북한이 좀 먼저 등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원 화성에서 제가 무예를 펼치고 활동한 지 이제 내년이면 30년이 되는데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안에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담긴 무예 24개를 수련하고 사람들한테 함께 수련하고 풀어나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일이고 가장 값진 세계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하나의 선도적인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본질은 화성이라는 단순한 공간, 성곽이라는 공간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정교행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듯이 수레가 좌우의 바퀴로 굴러가듯이 문과 무가 하나로 소통될 때 국가가 안정적 공정입니다. 정시대 때 당시의 문의 힘, 주장각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무의 힘은 정조가 새롭게 만든 군역, 장룡령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공간을 지키는 군사들이 익혔었던 무예, 그게 어떻게 보면 지킴이 철학을 가장 온전하게 담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을 다스려서 마음을 채우는 행위, 저는 무예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단순한 전투 기술로서, 스킬로서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인문학적 가치, 사람다움을 가장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안의 본질은 생동감이 살아있는 하나의 문화 컨텐츠로서 수원화성에서 넓게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했었던 작업 중에서 수원시공연단, 좀 전에 보셨던 그 시범의 내용들입니다. 화성행동에서 매일매일 저렇게 시범이 진행됩니다. 광복절에는 태극기를 걸어놓고, 그 다음에 수학여행 기간에는 하루에 한 400명, 500명 정도가 매일 시범을 보고 계십니다. 굉장히 안정된 수원만의 유일한 문화 콘텐츠로서 현재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에 개막 시범 때 보셨던 단어들, 임진왜란 때만 해도 조선군은 시범을 칼과 화살만 있을 뿐 검과 창을 배우고 쓰는 법을 썼는데요. 그걸 보완해서 완성한 것이 무예 24입니다. 멘트캔입니다. 또 무광시험의 행사에 바탕되는 것들은 군번입니다. 군사력이 담보가 돼야만이 이 힘을 자유롭게 쓰면 돼요. 이 군사력의 핵심은 아주 정교한 군사, 아주 날카로운 군사력이 있어야 할 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군사들한테 이 무예도 통제 실적인 인사기를 지키게 하고 진정으로 있다. 수원 화성에서 실경 뮤지컬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제가 연출 작업을 했었는데요. 수원 화성의 실경 무예 뮤지컬 야조, 수원 화성문화재 폐막 작품으로 진행했습니다. 전체 한 200여 명 동원해서 하늘에 가득 불화살을 채웠었던,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중국의 장혜모 감독님이 각 공간에서 상해나 그 실력 뮤지컬을 준비하시는 것처럼 수원 화성에도 실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 해서 작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역시나 미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저 화성 성벽에 동문인데요, 장룡문, 그 공간에 용으로 장식을 하고 정조가 저 입구를 통과할 때는 호랑이의 얼굴을 상징화시켜서 미디어 아트까지 함께 풀어냈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저 작품 하면서 제 어금니 2개가 나왔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 다 임플란트로 다시 잘 씻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제 딸내미를 무예를 교육을 시킵니다. 저기가 수원화성 봉돈인데요. 저희 집이 저 바로 아래쪽입니다. 저 봉돈에서 저를 부르면 제가 뛰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저녁 때 저기서 수련하고 있으면 혹시 보시더라도 너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보여도 제가 누군가를 해치거나 물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딸내미 수련하는 모습 한번 간단히 볼까요? 남한테 그런 고통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파하는 모습들을 무예를 통해서 수련으로 극복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현재 수원시 여성문화관 후에서는 저기 평균 연령이 60대 할머니들이 있어요. 무예를 체조로 변형을 시켜서
새로 양세계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 수원 공연장이 새롭게 화성인공 앞쪽에 오픈을 하는데요. 그 공간에서도 내년부터는 무예를 응용한 체조들, 그 다음에 무예 인문학 강연들 계속 진행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현재 홍제 인문학교실 엊그제 토요일에도 여섯 번째 시간 진행을 했는데요. 무예가 갖는 의미, 정조의 꿈, 그리고 정조가 수원 화성을 세웠었던 그 진정한 힘이 어디에 있었겠느냐, 무예 안, 그리고 군사들이 있었던 내용들, 그걸 바탕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주제는 책만 읽는 바보와 그의 친구들입니다. 무예도구 통지를 썼던 저자 중에 한 명이 이덕문입니다. 책만 읽는 바보인데 그와의 친구들, 유득공, 박지원은 선생님이시고, 그 다음에 박재가, 백동수, 서희수 등등등등 그분들의 이야기, 18세기 지식인들의 모임 안에서 무예가 어떤 힘을 가졌는지 설명했습니다. 최영국 박사님께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 무예도구 통지 같은 그 어떤 기록유산을 연구하시고 그 기록유산에 등장해 있는 무예를 복원하시는 데 참여하셨고, 또 오늘날 그것을 단순히 이제 전통 무술이 아니라 오늘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또 건강과 웰빙 이런 측면에서도 이 무예를 활용하시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오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그 수원 시민들과 함께 그런 일상에서의 무예 훈련, 그것이 건강과 또 행복, 그리고 우리가 아까 발표하실 때 말씀하셨던 결국 무예의 그 고난한 길은 평화를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무예의 미래를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예가 갖는 본질적 속성은 익히도록 아시겠지만은 직접 수련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야성성의 모본입니다. 직접 주먹을 쥐고 발차기를 하고 몸을 흘리면서 땀을 흘리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그 야성성 안에 가장 인간적인, 가장 지성적인 몸짓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저걸 본격해야 하니까 그 지성과 야성이 합쳐진 모습이 무예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힘을 아는 사람은, 권력을 아는 사람은 권력을 다스리게 됩니다. 힘을 어느 정도 작동을 해야만이 안정이 된다는 걸 이해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미래에 우리가 품어야 할 평화의 마음하고 직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수원 화성 안에서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지켰었던 부대, 장영용의 군사들이 익혔었던 무예가 무예 24입니다. 그러면 이곳 수원 화성을 살고 있는 주민들, 그리고 이곳 수원 화성을 지켜보러 오는 관광객분들이 그런 모습들을 한 번씩 보고 몸으로 이런 모습들, 이런 자세들로 이곳을 지켰습니다 라는 것들을 직접 체험하고 것들을 몸으로 풀어내면 좀 더 화성을 쉽게 몸으로 이해하는 코드고, 그리고 오래도록 수원 화성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안에서 무예를 통해서 배워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션에서 논의했던 그 유산과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아마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선호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국가유산 기본법을 새로 만들면서 기존의 문화재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제 문화유산으로 넘어가고, 단순히 용어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그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과거의 문화재를 하나의 사물로 이렇게 인간과 거리를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문화유산과 사람이, 그리고 자연이 한데 어우러지는 개념이고, 그 안에서 가치를 찾고 또 배우고 그 가치를 후대에 이어주는 역할이 우리들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한국 사람들 어려움 속에서도 사실은 의 뜻을 모으고 마을 안에서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 오히려 행성 안에 살고 있다는 것으로 자긍심을 가지시는 그 변화의 단계들을 우리 수원시가 정말 잘 이끌어내고 협력했듯이 이러한 사례가
우리 국내의 다른 많은 세계유산 도시들도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고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가 이 수원 화성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왔던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우리 전국 다른 세계 문화유산 도시들에게도 하나의 정책적 모델로, 모범 사례로 좀 소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세 분 발표를 통해서 이 수원 화성에 대한 몰랐던 것도 많이 들었고 또 우리 수원 시민들이 이 유산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활하고 함께 의미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세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발표해 주시고 질의응답에 참여해 주신 세 분의 발표자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